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은 빅처백하면 딱 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구나. 모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랑 함께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모두가 잘 아는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가로 널리 알려지신 김명중, MJ 킴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MJ 김명중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어려서부터 네.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애들한테도 그쵸. 그렇고 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니? 근데 그 꿈이 없다는 거에 대한 자유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꿈이 없으면 그 도화지가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백지로. 백지잖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자꾸 주입시키다 보면은 거기다가 부모가 밑그림을 그려놓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했었었고 그런데 그거 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진이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폴 맥카트니 전속 사진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늘 함께 하시는데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폴 네. 맥카트니를 알게 되셨고 또 함께 일을 하시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폴경을 만난 게 한 2008년 봄쯤인데 네. 폴경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저랑 폴경 전에 제가 스파이스 걸스라는 그 영국 그 여성 그룹과 투어 포토그래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파이스 걸스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룹이다 보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폴 맥카트니의 홍보를 담당하는 친구와 저와 굉장히 친해졌고 그래서 스파이스 걸스 그 투어가 잘 끝났어요. 그 스파이스 걸스에 5명의 그 디바가 있는데 야, 저 5명 중에서 살아남은 MJ는 누구나 다 맞추겠구나 해서 그 이후로 그분에게 이제 마이클 잭슨을 소개를 받고 그리고 폴 맥카트니 경을 소개를 받고 폴경과는 이제 첫 만남을 폴경이 그 전에 부인인 첫 번째 돌아가신 부인인 린다 맥카트니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이제 회고전, 사진전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제가 그 사진전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사진 찍는 것 그게 첫 번째 저의 폴경과의 인연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더니 지금 근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분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단한 분을 소개받고 또 알게 되는 것도 참 그 럭키하신 건데요. 저기 MJ 작가님의 그 무엇이 없어서 갖고는 지속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MJ 작가님이 생각할 때 그 관계의 지속성에 어떤 그 힘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뛰어난 사진의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은 사실 잘 찍는 분들 너무나 많고 사진을 어느 정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찍다 보면 사실 그 어떤 그 레벨을 이상 넘어가면 다들 사진 다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을 맞춰주지 않나. 근데 정말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부족함?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아였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하고 집 나가고 모든 걸 다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었었고 세상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고 부모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고 학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유학을 가서 혼자 거기서 살아남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막 IMF 터지고 해갖고 막 여러 가지가 어려워진 거예요. 혼자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는 동양 사람이 런던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웃으면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더
따뜻해지고 둥그러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삶을 사는데 항상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폴경 같은 경우는 폴경이 그 많은 사진 작가들 중에서 네. 저랑 1년, 2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같이 일을 할 때 네. 사실 그분도 야, 다른 사람이 날 찍으면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당연히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제가 마음에 안 드신 적도 있으셨을 텐데 네. 저를 계속 찾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를 찾아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우리 MJ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한테는 세 가지의 커다란 축복이 있다. 네, 그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자면 그 세 가지의 가장 큰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가 축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네. 실패의 축복.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뭐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놀다가 대학을 떨어졌는데 네. 이제 그런 실패들이 네. 돌아서 지금 이제 돌아서 바라봤더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네. 저랑 적성에 맞지 않는 어떠한 과를 그냥 점수 맞춰서 어딘가를 갔으면 네. 네. 그때 잠시는 행복했었을 수도 있지만 그쵸? 네. 과연 지금 내가 이 자리에까지 있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굉장히 저렴한 유학원에서 네.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그 학생 비자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너는 왜 남자 학생이 여자 기숙학교 허가서를 가지고 왔니? 하면서 떨어진 건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계획대로 미국으로 갔으면 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그 퀘스천과 마지막으로 물론 IMF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유학 중에 IMF가 터지고 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서 어머님께서 아들아 거기서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대학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던 게 그 네. 사진 기자 견습 기자가 네.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IMF가 터지지 않아서 학교를 이제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으면 네. 과연 이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네. 제가 그 실패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제 경우에는 성공보다 실패를 했을 때 더 많이 자랐고 네. 성공했을 때부터 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배움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또 그 폴 맥카트니 경뿐만 아니라 네. 정말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뭐 그죠 빅토리아 베컴서부터 또 뭐 네. BTS서부터 그 다음에 또 나탈리 포트만 뭐 네. 정말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네. 네. 그 좀 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특히 그 만남이 독특했던 분들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이렇게 유명하면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셨던 분들을 좀 보게 됐는데 네.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공통점이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독불장군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 자기의 탤런트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유명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의 탤런트, 재능과 네. 그 사람의 인간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 자체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과 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건 천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쵸. 네. 예를 들어 폴경을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그분을 인터뷰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그렇죠. 만약에 인터뷰가 딱 승록이 되면 그분은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 장소가 있으면 네. 스텝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러면 폴경은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가장 막내분부터 가서 인사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다른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과 감독들은 자기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만 다른 스텝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먼저 그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떤 일화 하나만 또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좀 약간
예. 등골 오싹했던 일화는 네. 처음에 이제 스파이스 걸스를 촬영하면서 네. 그 중에 이제 빅토리아 베컴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빅토리아 베컴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 뭐 영국 더 타임스, 선데이 타임스에서 그녀가 하는 패션 라인에 대한 이제 사진 인터뷰와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빅토리아 베컴이 저랑 친하니까 사진을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쿨한 라이팅을 준비를 했는데 네. 빅토리아 베컴의 그 피부에 전혀 안 맞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몇 개는 굉장히 좋은 게 나왔고 그 사진은 빅토리아 베컴이 딱 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보여주지 마. 그래서 그 사진 이렇게 지우면서 제가 이렇게 등골로 이렇게 땀이 이렇게 싹 흘렀던 뭐 그런 뭐 이렇게 폴 맥카트니와 함께 그 백악관에 갔는데 백악관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제가 어느 스팟에서 딱 찍어야 되는데 제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걷다가 드럼 사이에다가 제 카메라 하나 끼워놨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 리모트를 장착을 해서 그 카메라로 폴 경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너무 친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거가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을 딱 보더니 MJ 이거 우리만 갖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제 생각에 폴경의 마음이? 눈에 네, 제가 싹 들어갔던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네네. 제목이 어이 주물씨 왜 목형씨 이 제목이었고 그 전시회 이제 사진을 제가 쭉 봤는데 정말 너무 독특했거든요. 사실 을지로에 계신 장인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보내드리는 전시였었어요. 그게 제가 기획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을지로에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을지로 채를 만들어내고 을지로가 조금씩 이렇게 쇠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을지로의 문화를 좀 부흥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을지로 채도 만들어냈고 근데 저한테 을지로 채가 작년에 멋있게 나왔으니 을지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담아주십시오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2차 산업이 한참 우리나라의 주 산업일 때 정말 그 을지로라는 공간에서 열심히 쇠를 깎고 쇠를 만지면서 일을 하신 그 장인들이 이제는 4차, 5차 산업으로 발전해 가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사진가로서 그분들에게 좋은 사진을 찍어드림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을지로에서 한 6개월 동안 살면서 그 작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왜냐면 그분들하고 알아야지 사진이 나올 그렇죠. 거가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곳에 숙소를 얻어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살면서 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름을 안 불러. 우리는 주무라는 사람은 어이 주물씨 그러면 그럼 내가 목형하는 사람이니까 아, 왜 목형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 안에 그 타이틀 안에는 서로 간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이 연결되고 있냐면은 그런 어떤 그 저희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를 이루는 거는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그 이후에 배달의 민족의 1000명의 전사원의 그 포트레이트를 찍었고 삼성 반도체의 220명의 포트레이트를 찍었고 네이버 랩스에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울산에 내려가서 또 자동차 만드는 사람을 찍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네요. 결국 사람인 거죠. 우리 MJ 작가님 활동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요, 기업 광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 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광고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굉장히 좀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그 안에 있는 나와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어떤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광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전망 좋지 않은 방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근데 저는
전망이 좋은 방 그 영화를 본 네, 적이 네. 있거든요. 네, 혹시 네. 그 프로젝트 제목이 네, 네. 그거랑 그럼요, 상관 있죠. 상관 있어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전망 좋은 방의 네. 그 뭐 영화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이태 피렌체로 이제 그 그쵸. 여행을 갔는데 아. 자기 방이 전망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실망했는데 이제 아. 그 옆에 다른 분들이 방을 전망 좋은 방을 바꿔주는 네. 그 이제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외로움에 관련된 프로젝트거든요. 뭐였냐면 네.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폴 맥카트니 경과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폴 경이 굉장히 자기의 스태프들을 잘 챙기세요. 그래서 항상 그 커머셜 플라이트를 타면은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우리를 태워주시고 그 호텔도 자기가 묵는 같은 호텔에서 묵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호텔이랑 호텔은 다 가봤거든요. 다 가보셨네요. 와. 근데 아. 그게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문을 닫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외로워요. 그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시간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심지어 그 방에 배정받은 방에 밖에 있는 뷰들도 내가 원한 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네. 문을 딱 닫고 들어왔을 때 그 창문을 바라본 그 외로움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뷰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외로움이 목적이었었어요. 폴 맥카트니 전속 사진 작가님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서의 그 크리에이션, 글로서의 창작 작가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비중이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작가라는 말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작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아트에 대해서 아트가 뭔지를 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네. 그냥 저는, 주어진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살았는데, 그때 내가 내 손에 주어졌던 게 우연히 카메라였던 거고, 네. 그 주어진 카메라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내 손에 주어졌던 것이 카메라가 아닌 망치였으면 저는 대장장이가 됐었을 거고 제 손에 주어졌던 것이 다른 무엇인가면 분명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폴 맥카트니와 여행을 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내 그 역할은 폴 맥카트니를 멋있게 찍어드리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 네.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다 보니 네.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외로움을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외로움을 담긴 사진을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풍경을 찍게 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책을 썼고 네.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예, 맞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던 거는 제가 원래 영화과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고 네. 그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원천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티스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네. 내가 살아온 경험들과 발자취들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고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네. 지금 계속 찾다 보니 일단 첫 번째 사진 작가이다 보니 사진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사진 작가인데 영화를 감독을 하게 됐어 그 영화 감독의 자리에 한번 잠깐이지만 앉아봤더니 네.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진 작가의 그렇죠. 그 자리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그 영화의 길도 그렇게 해서 걷게 되고. 그 MJ 작가님 사진들을 보면은 좀 동적인 느낌이 네.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저는 포트레이트, 그 풍경보다는 저는 인물 사진을 네. 많이 찍는데, 네.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물 사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찍히는 사람의 그 감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저는 사진 찍을 때 뭐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웃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어 나가거든요. 네. 아마도 제 사진에서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어떤 그 정적이지 않은 동적인 것을 봤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 찍힌 사람이 그 순간 품어내는 에너지, 그것이 행복한 에너지건 슬픈 에너지건 그 에너지가
담겼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정말 우리 MJ 작가님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요소요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깊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곧 또 만나서 네. 좋은 얘기 또 많이 네, 하도록 오늘 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만나요. 네. 아비안토. 아비안토. 와.